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주지사 말처럼 비극 위에 비극이 겹쳤습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격 사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북가주 농업지대 해프문베이에서도 7명의 중국계 농부가 숨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농부들에게 67세의 남자가 총을 쏜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수정헌법 2조가 자살 패키지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살상무기 금지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2023년에 벌써 2022년을 능가할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났지만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해집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궁금해합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잘 정리해 놓은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2023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탑건이나 아바타 등 박스오피스에서 승리한 작품은 겨우 몇몇 후보에 올랐고 양자경이 주연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가장 많은 11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인의 스파는 뷰티 트렌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코믹 어피니언 그림이 눈에 띕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44%까지 올랐습니다. 기밀 서류 스캔들과 재선 출마 준비를 하는 시점에 나온 이 결과는 에머슨 칼리지의 11월 여론조사 때의 39%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117년 전부터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내온 AP통신이 독자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그리고 광고도 확대합니다. 변화에 따른 수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매체야 당연히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세 번째 오클랜드 사건까지 포함해서 총격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내내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요즘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 일단 마음가짐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집 밖을 나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지 되나 넘버 1, 2, 3 방법이라고 기본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LA타임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 우선 그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프문베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지금 7명이 일단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져 있고 인구가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의 백인입니다. 백인인데 아시안 인구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곳에서 농경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땅이 넓어서 쌀, 아보카도 이런 것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꽃, 조경에 관한 것, 아니면 이제 특별한 채소 같은 거 이런 곳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몬트레이 파크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만에 아직 그 사건에 대한 것도 윤곽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공통점은 용의자가 나이가 많고 몬트레이 파크 총격 사건 72세
대량 살상 총격 사건 용의자면서 범인이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70세인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해프문베이의 이 총격 사건의 범인도 67세로 대량 그 총격 사건 범인치고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텔레비전을 보시면 이 사람이 경찰에게 어떻게 순순히 잡혀가는가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두 군데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군데에서 4명이 숨졌고 또 다른 곳에서 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3사람이 숨졌는데 전부 농업과 연관된 농장에서 그리고 이제 트러킹 컴퍼니에서 이렇게 7분이 숨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살해를 하고 나서 그 경찰서도 아니고 이제 파출소 같은 곳이죠. 파출소 같은 곳에 가서 파킹랏에 앉아 있는데 경찰이 보고 체포를 했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고 지금 수사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첫 번째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4사람 숨진 그 농장에서 한 사람이 살았는데 스탠포드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이제 시골이잖아요. 농장지대에서 어린이가 목격을 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산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곳이죠. 인구가 10,000명, 뭐 12,000명 정도 많이 잡아서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좌오 춘리라는 67세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농장에서 두 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 뭐 둘 다 연관은 돼 있지만 그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건이 발생하고 뭐 한 2시간쯤 지난 뒤에 어제 이제 저녁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4시 40분경에 스스로 뭐 파출소 앞에 앉아 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반자동 피스톨 무기 자동차 안에서 발견됐고 범행 동기는 당연히 지금 수사 중인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몬트레이 파크 사건 속보 나온 것을 보면은 이제 토요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일요일 아침에 한 10시간쯤 지나서 72세의 범인이 잡혔는데 집에 이제 영장을 가지고 가서 수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도 뭐 총기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백 발의 탄알이 있었고 라이플 총 또 화기 제조 물질 같은 것이 있었답니다. 1990년대에 불법 그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 몬트레이 파크의 그 댄스홀에서의 총격 사건 범인이요. 지금 숨졌지만 본인이 스스로 총을 발사해서 숨진 것으로 뭐 지금 거의 확인이 됐고요. 본인이 이제 원래 샌게브리엘에 살다가 그 집을 20년쯤 살던 집을 샌게브리엘 몬트레이 파크 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제 젊은 그 댄스홀을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 코드 만드는 코더 이 사람이 제 앞에서 그곳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는데 본인이 아무튼 그쪽 지역에 살면서 그곳들의 댄스홀을 드나들었고 집을 샌가브리엘 밸리에 있는 집을 팔고는 멀리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헤멧에 가서 살면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데서 나오냐면 경찰서를 방문을 해서요. 이달 초에 로스앤젤레스의 가족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가족들이 뭐 본인을 뭐 절도했다, 횡설수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증거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이제 경찰국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72세와 67세 두 사람 다 중국계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대량 살상 그 사건을 저지르는 용의자로서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사고가 안정되게 딱 그 자리가 잡히지 않은 젊은이들이 충동적이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덜 충동적이기 때문에 대량 살상의 그 용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중간 나이가 32살 때입니다. 그런데 72세, 67세, 더군다나 이게 에이시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또 그 해프문베이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한 1시간쯤 되니까 오클랜드에서 역시 캘리포니아주죠. 오클랜드 가스 스테이션에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녁 6시경에 이제 경찰이 그 가스 스테이션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8발을 발사했답니다. 총 발사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몬트레이 파크는 뭐 42발을 발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11명이 어제 병원에 있던 한 명이 더 숨져서 11명이 숨졌고 오클랜드는 딱 7명이 부상하고 1명이 숨졌는데 8발이 발사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총격범이 이거는 여러 명이겠구나 하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뭐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도는 됐고 또 아이오와주의 드모인에서도 대안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의 10대 학생이 숨지고 1명, 이분은 이제 이 대안학교를 설립하신 분이랍니다. 원래 본인도 갱단에 가입했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본인과 같은 본인이 젊었을 때 그런 젊은이들을 돕겠다고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Start Right Here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성인 1명과 2명의 10대가 또 숨진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 기소됐고 다른 한 사람 이제 구금됐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요. 대량 살상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가장 그 평이한 4사람 이상이 용의자, 범인 빼고 총에 맞았거나 숨진 사건을 대량 살상 사건으로 본다. 이게 이제 가장 평이한 것이고요. 어디에서는 그냥 4사람 이상이 사망자는 없어도 다치기만 해도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이미 대량 그 총격 사건이 2023년도 한 해에 일어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디에서는 대량 총격 사건에 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38건이다, 37건이다, 33건이다 말이 많습니다만 하나 공통적인 것은 지난해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량 그 총격 사건이 텍사스라든가 올해도 일어난 것 보면 플로리다라든가 루이지아나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3건이잖아요. 오클랜드, 해프문베이, 몬트레이 파크.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강한 주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다른 주에서 뭔가가 총기 규제가 느슨할 때 시중에 놔두는 뭔가가 있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총기 규제가 강해도 이렇게 몬트레이 파크에 숨진 용의자처럼 뭔가를 붙여서 익스텐션을 해서 따다다다다다 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주지사가 몬트레이 파크에 가서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뭐 병원에도 가고 해서 수정헌법 2조가 자살 패키지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2조를 연방 대법원이 해석하기를 과거에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잖아요. 수정헌법 2조가 총기 소지의 자유인데 과거에 지켜줄 사람이 없을 때 민병대가 총기를 소지해야지 되는 거. 그럴 때에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됐냐면 잘 규제된, 잘 훈련되고 잘 그 규제를 받고 규제가 되고 절제가 된 그 민병대들은 총기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수정헌법 2조를 그게 국가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도 만들어진 것을 21세기에 사람의 숫자보다 총이 더 많은 미국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수정헌법 2조가 자살 패키지다. 본인도 물론 게빈 뉴섬 주지사도 잘 훈련되고 적절한 종류의 총기를 개인이 방어용으로 아니면 뭐 취미 사냥 같은 것도 하니까는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본인도 지지하지만 그러려면 신원조회도 더 철저히 하고 지금보다 훈련도 하고 합법적으로 책임 있게 가질 만한 일반인들이 군인이 아니라 전쟁터에서의 군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지사가 병원에서 몬트레이 파크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만나고 있을 때 문베이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극 위에 비극이다 하고 트윗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당연히 의회가 살상무기 금지안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를 했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57%가 강한 총기 규제를 원합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그 강력한 목소리도 무척 강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해프문베이 그쪽이 본인의 지역구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곧 군 스타일의 살상무기 금지안을 낸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두 번 우리가 지켜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지 의회에서 그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이려면 여론이 훨씬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총기협회에서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주지 말아야죠. 후자는 안 될 것 같고 전자로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전자
여론이 훨씬 그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못하도록 굉장히 교묘하게 많은 그런 그 운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망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57% 찬성하는 목소리가 57%로 더 많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굉장히 강하고 196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1775년도 독립전쟁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다 참가했었던 군인이 그 전쟁터에서 숨진 숫자보다 많습니다. 150만 명인데 전쟁 군인이 숨진 것보다 미국에서 총으로 민간인이 숨진 게 그만큼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살해이건 자살이건 이런 문제인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이게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인구 100명당 총기가 125정이고 최근에 뭐 팬데믹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총을 사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처음으로 총을 사본 사람이 많고 그럴수록 이제 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는 대량 살상도 대량 살상이지만 전체의 54%는 사실은 그 총으로 자살해서 숨지는 사람입니다. 더 많습니다. 자살해서 숨지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사례로 돌아가면 미국은 총기 관련 사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것. 제가 일일이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별 의미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총기 규제는 누가 원하는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여론조사는 57%, 어느 여론조사는 반대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52%이 정도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거의 강한 총기 규제를 원하죠.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24%만 강한 총기 규제를 동의합니다. 무당파도 45% 강한 규제를 원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처럼 규제가 강해도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주민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라이센스나 훈련 없이도 핸드건을 아무데나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느끼고 계시는 일이죠. 그리고 뭐 조지아주도 지금 뭐 오픈 캐리건이나 뭐 아니면 그 세일드 숨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뭐 퍼밋을 없애버렸고 뭐 이러니까 도처에 총기가 많이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쭉 정리를 해놓고 뭐 구태여 운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스트레스 받고 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숫자를 말씀드릴 필요 없겠다 해서 스탑을 했는데 사건이 총기가 많으니까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뒤에 이 같은 대량 총격 사건 여러분들께서 마켓에 가셨던 영화관, 학교, 교회 아니면 길에서라도 누군가가 총을 들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지로 변호사.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말씀 못 드려서요. 오늘 2번 합니다.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해프문베이에서 일어난 그 총격 사건 용의자 또 오늘 지금 다시 나이가 66세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내일 인정신문에 나올 것이다. 뭐 크게 다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뭐 경찰서 앞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것이 이제 해안에 접한 그런 그 첫 번째 4사람이 숨진 곳이 머쉬룸 그 농장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 주민들은 많이 놀란 것이 당연하고요. 44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그 뉴 이어스 이브의 몬트레이 파크에서 또 해프 문베이에서 또 그 오클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LA 타임즈의 부편집인인
그 마델린 아마토라는 분, 이분이 이제 국토안보부의 기본,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말하고 있는 그 기본에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쭉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분명한 기사인데요.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세 가지, 가이드라인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도망쳐라, 숨어라, 싸워라. 국토안보부의 run, hide, fight. 도망치거나 숨거나 싸우는 것. 그리고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un.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만약에 마음가짐을 딱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얼어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메인 포커스는 도망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메인 포커스는 자신과 총을 쏘는 사람과의 거리를 가능하면 그 멀리 하면서 뛰는데, 왜냐하면 움직이는 사람을 타겟하기는 힘들잖아요. 포지션 투 포지션으로 타겟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아무튼 움직여라. 그런데 움직일 때 가만히 뻣뻣하게 서서 키도 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타겟이 되기 쉽죠. 그래서 뛸 때 가능하면 낮은 자세로 빨리 움직이는데 조용하게 하랍니다. 너무 놀라니까 얼어붙으면서도 소리는 지르게 되잖아요. 소리 지르면 딱 지금 용의자가 범인이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주목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run, 도망쳐라, 뛰어라. 두 번째 hide, 숨을 수 있으면, 도망칠 수 없으면 두 번째 하는 거죠. 도망칠 수 없으면 가능한 한 많은 장애물을 나와 저 범인 사이에 둬야지 된다는데 그게 이제 하이드 하는 건데, 이 숨는 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서 조금 뭔가 장애물로 나를 가려주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커버하게 하거나, 컨실드 하고 커버하는 거. 컨실드 하면 여성들은 뭐 컨실러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나를 가려주지는 못하는 그 정도의 컨실먼트 하고, 그리고는 이제 커버 하는 거, 완전히 나를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숨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 아니면 무슨 쉘브 같은 것, 또 책상 같은 것은 컨실드 시켜준다는 거죠. 지금 범인의 시야에서 나를 가려주긴 하지만 쏘는 것을 멈추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커버하는 거, 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벽돌로 돼 있는 벽, 콘크리트 기둥 같은 데로 가고, 아니면 강철 이런 게 있으면 총알을 막아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조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딘가 내가 탈출을 해야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을 때는 두 가지를 합쳐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커버하는 것에서 컨실먼트로 가거나, 컨실먼트 하는 곳에서 커버하는 곳으로 가거나,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책상이 됐건 문이 됐건 딱 숨었다가 또 이제 강한 데로 도망쳤다가 또 이런 식으로 안전한 곳으로 접근할 때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숨기는 것, 숨는 것이고요. 세 번째, 도망치지도 못하고 run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면 hide도 못하면 그 다음엔 할 수 있는 것이 몬트레이 파크에서 있었던 것처럼 fight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싸워야지 되죠. 주변에 뭐가 됐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파는 통조림 통이 됐던, 뭐 이런 뭐 커피 머그가 됐던 뭐든지 다 방어용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꼭 칼이라든지 총 같은 무기여야지만 무기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기로 만들어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라.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 싸울 것이라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효율적으로 싸워야지 되죠. 다른 사람과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주요 목표는 공격자로 해서 그 공격자가 첫 번째는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그를 제압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싸울 경우에 범인이 만약에 권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권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범인의 팔다리를 공격해서 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러나 범인이 장총을, 롱건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총의 컨트롤 방향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더 쉽고. 그래서 총기부터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범인을 쓰러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run, hide, 그리고 뭐였죠? fight. 세 가지를 다 했죠? 그 밖에 알아야지 될 것은 도망치고 숨고 싸우는 게 정확한 과학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저희 생방송 중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개인의 판단, 그 상황, 그 순간순간 이게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기는 한데 세 가지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인데 모든 것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현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뭐 오로라의 그 영화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숨졌을 때 딱 6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잘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 마음가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인 측면에 막 도망쳐야 되고 막 여기에 많이 집중하지만 마음가짐이 어쩌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적절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마인드셋이 없으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일 뒷부분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몬트레이 팍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그 매니저도 숨지고 있지만 두 번째 라일라이에서 희생자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26살에 뭐 계속 가족이 그 패밀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본인도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26살의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은요, 전에 진짜 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본 적이 없는데 72세에 이 숨진 용의자를 제압을 하고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건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인드셋인데 처음에 딱 봤었을 때 심장이 막 완전히 막 가라앉고 본인도 죽는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스타라는 그런 그 댄스 스튜디오에서 11명이 숨진 것도 몰랐었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인드셋이 어떻게 오냐면 야, 지금 그 본인의 가게잖아요. 본인의 가족의 가게인데 내가 이거 말리지 않으면은 우리 다 죽겠구나 해서 용기를 냈답니다. 이게 이분의 마인드셋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손만 갖고 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나가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이 젊은 26세의 청년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일단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의 미국에서 이 같은 기사를 하나를 봤잖아요. 기사를 하나를 느꼈으면 이 정도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인드셋 훈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뉴스를 오늘의 미국에 전해드리게 될 줄 몰랐죠. 저도. 네. 95회째인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실망 많이 하셨죠? 예, 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그런데 뭐 별로 실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카데미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그 평론가들이 좋다고 하고 더 평론가보다 더 중요한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좋다고 하고 한국 영화와 한국을 인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영화상의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뭐 지난번에도 그 아르헨티나 1985년이었잖아요. 아르헨티나 그 작품과 또 독일의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난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소년이 정말 총을 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 그리고 이제 벨기에의 크로즈라는 폴란드의 EO 아일랜드의 또 Quiet Girl 이런 5개의 작품이 이제 처음에 뭐 많았었잖아요. 근데 국제 작품에 올랐고 이번에는요. 뭐 아바타, 탑건 이런 영화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뭐 블랙팬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각각 뭐 6개, 5개, 4개 후보에만 올랐을 뿐이거든요. 그리고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참 이 영화 제목은 영화 자체는 공상과학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한 공상과학 영화이지만 양자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난해 60세였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상 받으면서 주연상 받으면서 골든글러브에서 갑자기 모든 게 한꺼번에 와서 모든 좋은 사람들과 좋게 작업을 했더니 오더라. 여자가 뭐 영화배우가 60세인데 여기서 내가 상을 받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11개 가장 많은 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작품상, 감독상, 시나리오상 이게 3대잖아요. 거기다가 뭐 양자경 여우주연상 후보 여러 후보들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밖에 이제 뭐 엘비스에 관한 영화, 엘비스 딸이 이 영화 아버지의 이 그 영화 시상식에서 골든글로브에서 엄마와 같이 시상식을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숨졌잖아요. 어제 뭐 장례식도 있고 하던데 그런 영화 그리고 이제 그 Fabelmans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타르라는 TAR이라는 영화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안 하나 하고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안 하고 어디 저 산타모니카에서 한 군데 정도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탑건도 이 최우수 작품상에는 올랐지만 탐 크루즈가 주연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뭐 감독상은 거의 작품상과 같이 가고 그런 정도 해서 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11개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게 All Quiet on the Western the Front라는 독일 영화 9개 뭐 이런 식으로 그밖에 뭐 가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바빌론이라는 영화도 3개, Living 뭐 이런 영화들이 아무튼 그 후보에 그런 몇 개의 후보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릴까요? 이 내용은 이제는 그 어피니언이 뭐 예를 들어서 어피니언 그 풍자적인 시사만평이 많이 있죠. 시사만평이 아니라 이제는 시사만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만화적인 애니메이션적인 이런 그 시사에 관한 평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것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실어줬습니다. 스파에 관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레이오프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오늘 아침에 그 레이오프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레이오프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의 경우는 부서가 많잖아요. 뉴스룸에서도 한 60명 정도는 레이오프를 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그 새로운 추세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117년 전부터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내온 AP통신이 이제는 독자에게 직접 다가간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뉴스 매체를 통해서 AP통신의 뉴스를 접하게 된 그런 독자들이 직접 AP통신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고 그런 것을 또 광고로 연결을 해서 수익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AP통신의 그 기사를 여러분들께서도 한 10년 전부터 직접 보실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본격적으로 광고도 시작하고요. 소비자 트래픽을 늘려서 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또 광고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언론사에 배포를 하면 예를 들어 연합뉴스처럼 쫙 그 배포를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언론사가 사서 썼는데 그걸 이제 개개인 독자들에게도 많이 확장한다는 얘기. 그러려면 뭐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다시 디자인하고 새로운 리더도 고용을 하고 뭐 BBC 방송에서 아주 활약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지금까지 이랬네요. 비영리 뉴스 에이전시로 보통 불렸었죠. AP통신이 수익의 82%를 다른 뉴스 매체에 뉴스를 팔아서 그리고 10% 미만이 광고였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그 디지털 광고 수입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늘어나면서 결국은 광고의 미래는 디지털 광고가 미래의 광고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을 AP통신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커스터머도 AP통신이 얘기하기를 우리 커스터머도 그 길로 가는데 우리도 그 길로 가야지. 우리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서 전에 그 BBC에서 일했던 그 시드 아미드 이분을 디지털 그 플랫폼의 부사장으로 영입을 해서 컨슈머하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하고 맞닿나 하는 그 채널을 구축하고요.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앱도 잘 만들어야지 되고 소셜 미디어도 가동을 해야지 되고 이게 117년 된 AP통신이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선거에서 하면은 그 신뢰도와 이런 것이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다 따라서 네. 누가 이번엔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AP통신도 117년의 전통을 깨고 미디어와만 직접 계약하는 것을 소비자하고 하겠다. 소비자 직접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올해 말에 웹사이트를 이제 새로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고 더 많이 방문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집 사이드, 비즈니스 사이드에 다 당분간은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그 컨텐츠 라이센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럼 다른 회사들에서 모든 걸 취재할 수 없으니까 사다가 어떤 경우 이제 신문에도 AP라고 써 있잖아요. 맨 밑에 크레딧 주는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서 직접 독자들에게 접촉을 하는 그 길로 가야지만이 AP통신의 미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어쩐지 좀 빨리 끝났다 했더니 제가 한 가지를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이 두 가지부터 간추려 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44%꽤 많은 편이죠. 기밀 서류 스캔들 또 재선 출마 준비를 하는 시점에 나온 이 결과가 에머슨 칼리지가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조사했었을 때 39%였는데 그것보다 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지지율은 올랐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2024년도에 트럼프 찍을래 바이든 찍을래 하면은 또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의 한 뭐 2개월 사이에 5%포인트 오른 것은 무당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사이에서 각각 10%와 9%씩 올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재선 그 도전도 사실은 민주당 사이에서 아예 뭐 그냥 처음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뭐 이러다가 요즘은 대다수의 민주당 사람들은 뭐 대선에 출마할 만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조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트럼프와 대결할 때 41%가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 44%가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그 지지율이 에머슨 칼리지의 지지율은 44%로 높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로이터와 입소스를 말씀드렸을 때 40%였고 하버드의 여론조사 결과는 42%였습니다. 이번 에머슨 칼리지는 이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1015명인가요?를 대상으로 해서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화당의 그 조지 산토스 의원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는 좀 괴기스럽다고 할까요? 괴기스러운 건 아니고 아무튼 이상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 브라질에서 뭐 동성애자 퍼레이드에서 본인이 여장을 하고 화장까지 쫙 했던데요. 여장을 하고 나갔다 하는 것을 극구 부인을 하더니 지금은 또 애매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34살인데 이혼했는데 이혼하기 전에 좀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결혼 생활을 2년 동안 했답니다. 브라질 여성과. 그런데 그 여성과 결혼 생활을 하던 도중에 10대 남자와 약혼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쫙 그 파티에 초대한 그 같은 그 페이스북 얘기도 있거든요. 2014년이었다고 합니다. 약혼 디너에 초대를 한 그때 이제 그 10대 무슨 뭐 약혼하겠다는 그런 그 보이프렌드가 페드로 비아바가 직접 룸메이트면서 뭐 그랬는데 뭐 데일리 비스트에 이러한 사실을 그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어피니언 코믹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인의 스파는 가족 시간에 관한 것이지 뷰티 트렌드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정은수 씨입니다. 아티스트고 이제 커믹 시리즈를 내는데 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있으면 제가 인터넷으로 봐서 신문에 아마 있겠죠? 보시면은 다는 안 실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옛날에 그 목욕탕 문화 있죠? 그걸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약간의 설명과 함께 가족들이 쭉 가서 할머니도 있고 나도 있고 그 당시 어릴 때의 그 정은수 씨겠죠? 그 초록색 이태리 타올이네요. 초록색 이태리 타올로 뭐 엄마도 있는 것 같고 서로 등을 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스파에서 뭐 텔레비전도 보면서 뭐죠? 이 누드를 먹네요. 뭐 라면이 됐던 우동이 됐던 이건 이제 스티븐 이언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배우 이창독 감독의 비닐하우스 나오는 영화 뭐죠? 아무튼 그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 영화 제목 간단한데 잊었어요. 그러는 미나리에도 주연을 했었고 상도 많이 받았고 하는 그 스티븐 이언이 한인타운에 있는 무슨 어떤 그 스파에 가서 촬영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려서 보여줬고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에 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목욕탕에 가는 게 있어서 본인이 자라날 때 많은 목욕탕에 뭐 막 목욕탕 바구니 들고 가잖아요. 할머니도 가고 엄마도 가고 중앙 목욕탕이라고 육각수 목욕탕이라고 써 있네요. 아마 이 작가가 다니던 목욕탕은 육각수 목욕탕인가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휴식실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시원하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셔서 시원하다는 한글로도 썼어요.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막 그 목욕탕 속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나오고 하면은 그 손녀 엄마가 시원하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딸이랑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그 서로 루틴이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루틴이었다 하면서,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보지 않고 이 그림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때는 엄마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이제 이태리 타올로 딸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딸이 아직 어리니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니까 엄마의 딸을 밀어주는 이태리 타올, 그 손이 너무 빨라서 막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니까 엄마한테 살려줘! 나 살려줘요! 아프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욕탕을 갈 만한 가치가 있었지. 완전히 가치가 있고 말고 완전 가치 하면서 야쿠르트, 유산균 무슨 이렇게 그만큼만 보이네요. 모에 상징하고, 바나나 우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바나나 우유병도 있고, 밀키스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이후 세대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가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해피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조금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도 있고요. 마지막 그림에 보니까 예전에는 서로 막 등도 밀어주고 했었잖아요. 내가 나의 한국에서의 그 스파 시대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엄마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머, 내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네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거울에서 야 이거 옛날에 그 한국 목욕탕이랑 비슷한데요. 거울에는 이 지금 작가의 그 거울에는 예전에 엄마, 나, 할머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등을 밀어주는 그런 추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은수 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코믹 시리즈 코리안그리 앵그리 하는 그것과 코리안을 합친 것 아닐까요? 코리안그리라는 코믹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스파 문화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말로써 누군가가 한국의 목욕탕 문화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미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이 그걸 막 관심을 갖고 듣겠어요. 이걸 그냥 만화로, 어린이 만화처럼 그려주니까 그것도 시기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얼마나 케이팝부터 맨 앞에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케이팝이라든가 또 무엇에 관한 것이 막 그 활발한 것이 K-뷰티, K-팝의 그런 것이 막 떠오르는 것이 그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타이밍이고 다 모든 것들이 한국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해서 결국은 이 같은 그 코믹 작가의 이름도 한번 우리가 불러보게 되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폰이었습니다. 어제 뺐으니까 오늘 한 번 더요.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도 그 한때 있었던 추억이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독일의 관계에 있어서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은 아무래도 러시아에 심정적으로 가깝고 서독은 러시아에 심정적으로 동독만큼 가깝지 않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지라고
독일의 레오파르드 탱크라는 것을 보내는 것에 서독 사람들은 말하자면 구태여 가르자면 지지를 많이 하고 보내야 된다. 동독에 살던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과거에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경제가 이렇다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그 역사, 마음 같은 것들이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뭐 다른 나라는 보내도 좋다. 독일제지만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